현대글로비스의 2025년 2분기 실적, 정말 대단하죠. 매출이 7조 5,160억 원, 영업이익은 5,389억 원이라니 이거 뭐 역대 최고 실적을 또 경신했어요. 네, 그렇죠. 숫자로만 보면 정말 엄청난 성과입니다. 특히 영업이익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나 늘었고 순이익은 무려 61%나 급증했어요. 대단하죠. 이런 배경에는 역시 그 비계열 물량 확대, 또 해운 사업 효율성 이런 게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네, 물론 발표된 숫자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근데 이제 동시에 그 CEO 총평에서도 언급됐듯이 미국 관세 문제라든가 중동 리스크, 또 환율 변동성 같은 그런 만만치 않은 외부 환경 요인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이걸 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역대 최고 실적이라는 그 화려함 뒤에 숨어있는 뭐랄까 잠재적 위험 요소를 좀 냉철하게 봐야겠죠. 맞아요. 특히 이번 실적을 이끈 핵심 동력은 역시 해운 사업이었는데요. 그 중국 현지 완성차 업체, 그러니까 OEM 같은 비계열 고객사 물량이 늘면서 해운 매출이 한 6% 정도 증가했고 또 선박 운영을 아주 효율화하면서 역대 최대 영업이익 그리고 이익률까지 기록했어요. 효율화요? 네, 항만에서 배들이 기다리는 시간, 그 채선이라고 하죠. 그대 완화되고 또 비용 부담이 컸던 단기 용선, 그러니까 잠깐 배 빌리는 거요. 그걸 줄인 노력들이 정말 빛을 본 거죠. 그렇죠. 그런 내부적인 노력은 중요했습니다. 게다가 가스 운반선 같은 벌크선으로 사업 영역을 딱 넓히면서 수익성도 좋아지고 있고요. 또 톤세 적용 덕분에 해운 이익 비중이 커질수록 세금 부담도 줄어드니까 이것도 이익 구조에는 상당히 긍정적이겠네요. 잘하면 예전 유럽이나 일본 선사들처럼 막 30% 넘는 영업 이익률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 비계열 물량 확대, 특히 중국 OEM 물량이 상반기에 20%나 늘어난 건 분명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근데 이게 그 줄어들고 있는 기존 계열사 물량 감소분을 완전히 상쇄하고 또 장기적인 성장을 이끌 수 있을지는 이건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여전히 비계열 고객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직은 그렇군요. 네. 또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가 앞으로 완성차 해상 운송 물동량에 미칠 파장도 이것도 아직은 좀 불확실하고요. 최근 미국 항만 입항료가 당초 우려했던 대당 150달러보다는 좀 낮게 톤당 14달러로 결정되긴 했지만요. 그래도 여전히 차량 한 대당 한 60에서 65달러 수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 셈이라서 지금 같은 이런 높은 이익률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글쎄요, 장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 해운에서의 성과가 육상 물류 쪽으로는 좀 어떻게 이어지고 있나요? 물류 부문도 그래도 나름 선방한 것 같은데요. 미국 신공장 가동이라 해외 판매 호조로 내륙 운송 매출이 늘었고 또 부품 수출입 물량도 증가하면서 전체 물류 매출이 한 6% 성장했더라고요. 하반기에 컨테이너 운임이 좀 약세를 보일 거라는 우려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 신공장 물량 같은 내륙 운송 수요가 꾸준히 받쳐줄 거란 기대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 컨테이너 운임 약세는요. 글로벌 포워딩 실적에는 분명히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입니다. 실제로 회사 측에서도 3분기 국내 물류 성장은 미국 관세 부과 불확실성 때문에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거든요. 아, 회사에서도요? 네. 그리고 관세 영향을 줄이기 위한 현지 공급망 재편 이야기도 나오긴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발표된 건 아니라서요. 이런 외부 변수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좀 시급해 보입니다. 해운과 물류는 그래도 성장을 보였는데 유통사업은 좀 다른 양상이었나 보네요. CKD, 그 반조립 부품 수출 사업은 해외 공장 생산 증가 덕분에 매출이 8% 늘었고 하반기에도 안전재고 확보 수요나 미국 신공장 물량 덕에 견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고요. 중고차 사업, 오토비즈 매출도 17%나 증가했네요. 이건 꽤 크네요. 네, 그 부분들은 괜찮았죠. 하지만 유통부문 전체 영업이익은 오히려 14%나 감소했습니다. 아, 전체 이익은 줄었군요. 왜 그런 거죠? 이게 작년에 CKD 공급가를 소급 정산했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도 있고요. 또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 그리고 비철금속 트레이딩 물량 축소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특히 그 CKD 사업은 원달러 환율 변동에 굉장히 민감해요. 환율이 10원 움직일 때마다 연간 영업이익이 무려 110억 원이나 변동한다고 하니까 이 환율 리스크 관리가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110억 원이요?
와, 크네요. 네. 그리고 또 계열사로부터 이관받기로 했던 KD 물량 처리 시작 시점도 이것도 원래 계획보다는 2달 정도 늦어진 9월 1일로 연기됐다는 점도 좀 탐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도 상반기 실적이 워낙 좋아서 연간 목표치 매출 28조에서 29조 원, 영업이익 1.8조에서 1.9조 원. 이건 뭐 무난히 달성하거나 넘어설 것 같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의 눈높이도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반기에 그 우호적인 환율 효과를 빼더라도 비계열 물량 확대나 운영 효율화 같은 내부적인 노력은 계속될 걸로 보이고요. 게다가 올해부터는 배당 성향도 순이익이 25% 이상으로 약속했으니까 상반기 순이익이 벌써 9천억 원이잖아요. 그럼 주당 배당금, DPS 증가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물론 뭐 상반기 실적 자체는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도 여전히 미국 관세 이슈, 또 원화 강세 전환 가능성, 주요 선진국 경기 둔화 우려 같은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상반기처럼 그렇게 우호적인 경영 환경이 계속될 거라는 보장은 없는 셈이죠. 그렇죠. 외부 변수가 문제네요. 네.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 역시 개선 검토라는 그런 원론적인 입장 외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 재투자나 내부 유보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다소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계획도 아직은 없는 상태고요.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해보니 현대글로비스가 내부적인 체질 개선, 또 사업 다각화 노력으로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역대급 실적을 만들어냈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도 힘쓰는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그 내부적인 노력과 성과는 분명히 주목할 만합니다. 하지만 결국엔 회사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통제하기 어려운 그런 외부 변수들이 성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이걸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의 이 지속적인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는 가장 큰 외부 위험 요인, 과연 무엇일까요?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정책일까요? 아니면 다시 요동칠 수 있는 환율일까요? 혹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지정학적 변수가 될 수도